네, 꽤 오랜만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 사이에 넥타이도 푸시고 여름도 왔는데 다들 시원하시죠? 제가 없어서 더 시원했을 것 같아요. 자, 공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으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게 되는데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로봇, 우주항공, 또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됩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서 중동 전쟁이라는 태풍을 슬기롭게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의 벽을 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해낸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도전들도 단합된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산업 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될 행정의 기본적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확립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혁신의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또 이를 체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후 관성에 안주한 낡은 행정 문화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의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 행정의 자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여도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부터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행정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전통적인 용어로 적극 행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혁신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걸 한번 고치고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게 반복될 수 있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포함해서 행정 혁신 사례들을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부처청의 각 책임자들께서 이걸 책임지고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기사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외 순방을 했을 때 하고 이번 해외 순방을 또 할 때 또 G7 중심으로 1년간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제가 처음 취임하고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 부족으로 그걸 다 응해 주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남다릅니다. 우리가 하나 둘 따져봐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 투자나 또 대한민국 첨단 산업 유치를 저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국가들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방공 시스템과 같은 수출에 자기들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저한테 일종의 부탁을 해오기도 합니다. 산업 영역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보면 이번에 제가 유럽에서 느낀 것인데 그 현지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저나 제 아내를 보면 바로 한국 문화가 생각나는가 봐요. 그래서 막 손하트를 하면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외국 정상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 가족 중에 누구가 한국의 뭐뭐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을 빨리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특별한 위상을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역량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같은 발전된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라는 게 일어나나 이렇게 놀랬다가 아니 저런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보기엔 아름답게 또는 즐겁게 그러나 치열하게 평화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무슨 뭐 영화 장면 같은 걸 상상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주적인 정치 문화도 크게 관심을 끕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 수요도 급증하는 것 같아요. 안전한 거리, 치안 상황,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또 깨끗한 거리, 또 친절한 국민들, 이런 모든 환경들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보고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들을 또 완화하고 또 해소해 가면서 전 세계 이상적인 국가로, 모범적인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내부의 이기들 중에 이제 청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우리 스스로 모범적인 해결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호황, 또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입니다.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다 했겠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 또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두 가지 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사태